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시작하겠습니다. 맞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예. 방금도 저기 우리 오프닝 돌 때 보면 우리 신정훈 기자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다가 또 넋을 놓고 보고 있죠. 네, 저는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신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소개 안 시켜주시나요? 네, 이슈 최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 이틀 남았습니다. 저희 8보채는 18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나름 연말 특집입니다. 네. 연말 특집이고. 네. 뭐 오늘도 평소처럼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특집이니까요. 저희가 연말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2020년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셔서 얼마 전에 8시 뉴스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암과 수면 시간과의 관계. 잠을 잘 자야 한다. 이것이 암이랑 무슨 관계인가. 예, 그거에 관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좀 얘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필리핀 태풍에서 사망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러니까요. 태풍 소식에 대해서 필리핀에 휴가를 가서 태풍을 직접 맞고 온 신정훈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휴가 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채로운 뉴스만 참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 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5개의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항상 올해가 가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신정훈 기자 오디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방송에서 한다 그랬는데 올해 가기 전에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디오뿐 아니라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이라 청문회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뭐 여야 쪽에서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조금 뒤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부터 계속 시끄러운 집안 이야기군요. 네,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땅콩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진 총수 일가의 갈등이 모자의 난까지 번졌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집안의 유리까지 깨졌는데 오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명희 고문과 조원태 회장이 오늘 사과를 한 건데요. 조원태가 어머니인 이명희에게 곧바로 깊이 사죄를 했고 이명희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현장에 막내딸이죠. 조현민 씨가 있었고 그 얘기를 조현민 씨는 화가 안 풀렸으며 조현아 부사장인가요? 전 부사장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로 봉합이 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무법인까지 선임을 해서 이제 조원태 회장의 경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여기서 봉합이 될지 아니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다시 불거질지 아니면 신년에도 계속 시끄러울지 이제는 이런 집안에 국정항공사를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물론 이제 집안 싸움이라서 저희가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8시 뉴스에 한 콕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뒤에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내일 추위군요. 네,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인데 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새해 첫날에도 한파가 일단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저희가 드디어 모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주희 기상캐스터 조금 뒤에 주모춘. 드디어 한번 모시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따 오늘 날씨부터 내년 신년 날씨까지 한번 쫙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은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세 번 2020 달라지는 거. 네, 그러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달라서 이건 예고였고요.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이제 새해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시고 또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54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보면 월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월급이 오른다.
춥다라는 기사가 일단 랭킹 1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보수도 2.8% 오르고 최저임금도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8,590원이죠. 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2월 말부터 누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뭐 현금 계산을 하면 거스름돈이 생기잖아요. 네. 이걸 바로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하는 계좌 적립 서비스도 시범 적용을 합니다. 우와. 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예, 뭐 병장 월급 얘기하셨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외형 많이 올랐지만 과연 나 때는 말이야. 지금 아니 이거 들으시는 40대, 50대 분들은 다 한마디 다 나 저 때 같은 얘기 하실 이즈월스. 겁니다. 병장 월급이 얼마였는데 뭐 얘기하시는데 이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을 수 공감 있어요.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근데 정부정 부모님들은 약간 좀 네. 경제적인 부담이 좀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휴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음. 월급이 조금 있으니까 이걸로 뭐 친구들 만나고 그럴 수 있어서. 이 시간, 그러니까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한 대가를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 올려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네. 최저임금 오른다는 얘기는 뭐 계속 나왔고 육아휴직을 동시에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오.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이게 거스름돈을 바로 계좌했고 현금 없는 사회 한국은행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 일환이 있고 이거 말고도 저는 이게 매년 발표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각 부의 부서 것들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 100줄, 200줄짜리가 계속 나오니까 보시는 분들도 항상 그렇죠. 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중요한 게 뭔지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거를 취사 선택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조금 누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되고요. 중1까지요? 네. 네. 자제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봤던 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시는데 그 실내 공기 불안하잖아요. 항상 미세먼지가 가득 찼는데 지하에 들어와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도 뿌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마련이 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4월 3일 이후부터 SBS 이슈 취재팀이 실제로 공기 상황이 어떤지 한번 현장을 가서 최시현 기자가 취재를 네, 이렇게. 진짜 방금 네, 총괄하는 거죠. 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거 그러네요. 잘하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는 거죠. 자궁과 난소는 상반기. 유방과 심장 초음파는 심장이죠. 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사나 뭐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너무 긴데요. 그 중에 이렇게 빨리빨리 보시면서 관심 있는 것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 창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40세 이상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좀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IT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인데 그 벤처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건 꼼꼼히 보시는 게 나라에서 세금 갖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 길었네요 오늘은. 자, 다음은 5번째 사면입니다. 네, 아까 살짝 예고를 해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3번째 특별 사변이 오늘 이뤄졌는데요. 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 이렇게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 청문회, 장관 후보자 청문회죠. 네. 이명희, 조원태, 대한항공 집안 이야기고요. 내일 추워진다는 소식은 조금 뒤에도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 2020년 달라지는 것들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면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내일 기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필리핀 태풍, 그 다음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수면 시간과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필리핀 태풍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태풍. 예, 그 피해가 커서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속보가 오늘 뒤늦게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한 날짜는 조금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신도 두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 신정원 기자가 필리핀 태풍 때 휴가를 가 있었죠? 네, 필리핀 보라카이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 태풍, 지금은 이제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 네. 진행 중인데 피해 사항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신정원 기자가 당시
본인이 스스로 찍은 거죠. 이제 필리핀 태풍이 당시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영상을 잠깐 볼까요? 바람 많이 부네요. 네. 사실 조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 굉장히 막 천장이 다 뜯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 직원이 보이는데 이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아침 풍경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제 필리핀에서 보내기 위해서 국내 여행객들도 많이 가셨죠. 그래서 비행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텔에서 신정훈 기자처럼 보낸 분도 계시지만 비행기 착륙이 안 돼서 필리핀, 그러니까 다른 공항에 내려서 뭐 12시간씩 기다렸다, 뭐 물도 주지 않았다 이래갖고 이번 연휴 때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필리핀 현장이죠. 네. 태풍이 아주 강했던 거죠, 그죠? 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200km 정도면 그쵸. 저희 지난 9월에 링링 같은 경우가 시속 162km였거든요. 네, 이때도 막 가로수가 이제 부러지고 이렇게 좀 피해가 컸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거의 무너져 있고 전신주도 다 부러지고 그리고 뭐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도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무너져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가장 아까 우리 손 앵커가 뭐 얘기를 했긴 했지만 그 통신 시설이 다 망가졌다면서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피해가 크면 당연히 이제 리포터가 찾아가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야 되고 저도 사실 기자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통신이 다두절이 돼버리니까 다 무너지고 아예 이 내용을 밖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 안위를 가족들한테 전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섭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 피해 상황이 좀 이렇게 늘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이랑 한 이틀 정도 통신이 아예 두절이 됐었고 초반엔 뭐 단전이 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대피소에도 갔었는데 워낙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제 대피소 사진이에요. 네, 호텔에 마련된 대피소 사진인데 이제 소시지 배급을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다 같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험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적지 않이 갔을 것 같은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어떤 좀 불편함 뭐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차피 필리핀 현지 분들의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국민들의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함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연휴 기간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일단 비행기나 항공이나 뭐 비행기 그리고 이제 숙박이나 아니면 각종 뭐 활동 같은 게 다 묶인 상태였고요. 통신이 단절되니까 뭐 은행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그리고 비행기표 발권도 저는 손으로 써서 받았거든요. 손으로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신 기자가 직접 공항에서 본 거라면서요? 네, 이게 이제 깔리보 공항의 결항 안내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거나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도착한 이제 승객들한테 수기로 써서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연휴 때 보도를 보니까 주말 보도를 보니까 비행기 안에 뭐 12시간 갇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이제 그런 매체 보도가 이제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뭐 일단 뜨는 것 자체가 지연이 됐고 도착을 해서도 안전을 이유로 내리지 못하게 됐던 상황이어서 뭐 지연됐던 시간이나 이제 비행기에서 머무는 시간을 다 합쳐서 12시간 정도 이제 뭐 감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했었고 물까지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유럽 갈 시간인데. 네. 그만큼 비행기에 안 실어놨겠죠, 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그다음에 큰 불편도 겪고 그래서 뭐 필리핀 현지에서 사망자 소식이 계속 집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조속하게 복구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태풍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저희 정주희 기상캐스터 모셨습니다. 비오다 캠 이거 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오프닝을 몸이 건조하게 하시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네. 저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이상이 안 됩니다. 중고춘 정주희 캐스터. 그렇죠. 지금 저희 뒤에 배경에 눈 내리는 장면을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인데 눈이 오나요? 지금?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그쵸? 7시에 나가는데. 네. 오늘이 12월 30일. 이제 2019가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이 남았죠. 오늘 밤 사이에 이제 충남 서해안과 호남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이쪽은 없고요. 근데 지금 오늘 중부랑 전북 지방에 비가 살짝 지났어요. 네, 비 왔어요. 네, 비가 살짝 지나는데 이 비가 이제 오늘 밤사이 내리는 찬 공기 때문에 살짝 노면이 얼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좀 빙판길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눈이 더 오는 이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쪽에는 더 빙판길이 걱정이 된다. 조심해야겠네요.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거의 훅 갔네요. 아니 뭐 대본에 뭐 이렇게 아니, 저희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중요합니다. 요다겜은 아닌 건데 저희는 대본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냥 코너 예. 순서 정도만 한숨도 배우고. 그냥 저희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첫 번째 질문 할래요. 네. 오늘 조금씩 추워진다고 하는데 내일은 더 춥다. 뭐 지금 그래서 계속 검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낮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추워지나요? 맞습니다. 사실 한동안 좀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부터 공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이제 왜냐하면 밤 사이에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 이제 오늘 퇴근길이 오늘 아침보다 더 추우실 거예요. 아, 퇴근길이요? 찬 공기가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10도에서 또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떨어지는 게 10도에서 15도요? 네, 10도에서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한파특보. 네, 한파특보가 오랜만에 엄청 춥겠네요. 특히 이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올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이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제 한파경보가 내려지는데 내일 기온이 세상에 서울이 영하 10도 그리고 파주와 철원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낮에도 영하 3도, 영하 4도. 중부지방은 특히 영하 3도에서 4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0도 안팎일 것으로 보이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이것보다 더 낮으니까 내일은 옷차림을 정말 든든히 하셔야 되겠고 그 말인즉 해넘이를 보러 가실 때는 옷차림을 정말 따뜻하게 해야 된다. 5번째 질문까지 오셨네. 아주 그냥 요리조리. 그 해넘이를 볼 수는 있어요? 해넘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실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해돋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해넘이는 해넘이란 말은 잘 뉴스에서 못 본 것 같고 해돋이를 볼 것 같은데 우리가 첫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소원도 많이 이제 비슷잖아요. 우리 팔보채가 좀 잘 되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해돋이는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해돋이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국 어디서나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닌가요? 조금 직전에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요다겜 같으셔. 지금 구이랑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동쪽 지방과 남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동쪽과 남부. 그러면 어디가 남았을까요? 수도권과 충청도가 남았죠. 그렇죠. 그쪽은 서쪽에서 만들어진 이제 구름대 영향으로 흐린 하늘을 보이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렵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쪽으로 가야겠군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보시려면. 서울 해가 몇 시쯤 뜨죠? 요즘에? 요즘 몇 시쯤 뜨나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알았죠. 해돋이 많이 가져오셨네요. 해돋이 시각을 잠깐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일단 1월 1일 서울에 첫 해가 떠오르는 시각은 오전 7시 47분경이 되겠습니다. 7시 그리고 47분. 보통 우리가 이제
해가 동쪽에서 제일 먼저 뜨잖아요. 그래서 포항, 울산 한 10분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포항, 울산이 먼저 7시 32분을 시작으로 32분 네. 차이 많이 포항이 7시 33분이고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서울이 7시 47분경입니다. 7시 40분. 네. 근데 서울은 못 보니까 네. 7시 반에 뜨는. 근데 최정 기자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 게? 해 뜨는 시간이 다르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신기해요. 지금? 아니 저도 신기해요. 그래요? 근데 잠깐만 추위 그럼 해 너미할 때는 두껍게 입으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1월 1일도 추워요? 추위 1월 언제까지 가요? 맞아. 1일까지 가는데 이번 네. 추위가 네.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네. 1월 1일 새해 첫 날 아침까지는 춥다가 네. 이제 그 날 낮부터 서서히 풀리면서 네. 1월 1일 새해 첫날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에는 그래도 영상 춥네요. 3도까지 오르면서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가네요. 새해 첫날 낮부터 추위가 좀 누그러진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뭐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온다. 황사가 아니죠.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좀 황사나 혼나 비오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 미세먼지가 좀 올 수도 그렇군요. 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주모춘을 지금 보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년 날씨를 내년? 갑자기 분위기 내년 날씨? 아니 내년에는 일단 올겨울 추위 전망 내년- 올겨울 추위 전망을 저희가 그 올해 추워라고 물어보면 정부희 기자 기상 전문 기자 과학 전문 기자인 정부희 기자 겨울은 춥습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1, 2월이 예년보다 더 춥나요? 뭐 이것도 무리인가요 질문? 이거까지만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정말 겨울은 춥죠. 아니 겨울 여름은 춥다고 더 대답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로 네.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자면 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 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네. 매년 나오는 말이다. 매년 나오고 매년 있는 반복되는 말이다. 얘기군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제 만약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기온이 훅 떨어진다거나 또 정말 갑자기 고온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항상 이제 또 이제 변명을 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이유로? 변수가 생겼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12월은 좀 따뜻한 편이었죠. 그렇죠. 느끼기에 확실히 네, 따뜻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그럼 1월이 어떻게 될지는 예년과 비슷한데 네. 북극 한파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갑자기 떨어질 때가 이제 있을 떨어질 것이다. 때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이상 예상하기도 네. 힘들 것 같긴 한데 신정은 왜냐면 기자가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해넘이 해돋이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그렇죠, 있겠다고 맞아. 했는데 네. 당장 지금 이 녹화 시점이 오후 4시인데 네. 그렇죠. 3시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또 달라질 수도 통화하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는 항상 그날 당일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를 이제 들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그래도 네. 내일이랑 모레니까 얼추 맞겠죠. 예를 네. 들어서 저희 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그래 그럼 나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강릉으로 가겠어 아. 그랬는데 강릉까지 흐려지거나 뭐 네.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왜냐면 아니- 이거는 예. 조금 전 3시에 네, 이제 나온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네네. 이제 수도권은 확실히 벗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까지 쭉 가시는 게 좋겠군요. 동해안까지. 네. 내년 전망 계속 여쭤볼까요? 아니요, 뭐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또 알아온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이제 해돋이 명소. 네. 그거 저기 열 군데 뭐 이래갖고 네. 근데 제가- 뭐 정동진 이런 데는 유명할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거 빼고 네. 이제 아, 그래요? 서울에 서울에 안 네. 된다며요. 서울의 해돋이 명소와 그리고 네. 제가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제 해돋이 네. 명소를 찾았는데 서울은 네. 이제 해돋이를 보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디가 있는지 왜냐면 해돋이는 오늘 말고 이제 1월 1일 말고 뭐 또 저기 또 언제야? 저기 새해 뭐라고 구정을 신정? 신정이 1월 설날이 생각이 나요. 설날이 이제 그정. 네네. 아, 나 왜 이렇게 우리 네, 설날 때도 한번 설날 때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디가 있는지만 좀. 또 일단 서울은 뭐 남산 유명하고 남산. 도봉산 마당 바위, 네. 동망산, 몽촌 토성, 북한산, 뭐 수락산 용구람, 안산 무학동 봉수대
용왕산, 용왕전. 왠지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동네는 잘 아시죠. 인왕산 그리고 하늘공원. 하늘공원이 서울의 해돋이 명소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웬만하면 이곳을 피해서 뭐 가라 뭐 이런 거 서울에서 아니에요? 동쪽이 그렇게 훤하게 트이게 보이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런 면에서 정해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 꿀팁이네요, 근데. 네. 하지만 이번 새해 첫 해는 예,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네, 보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네, 경상북도는 보통 이제 뭐 정동진 많이들 아시는데 네, 그런 거 이제 빼고 경상북도에 뭐 안동 일출암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주의 남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네. 그리고 영덕 해맞이 공원. 영덕 해맞이 공원. 울릉도 저동항. 그리고 울릉도까지 가기는 일월산. 그리고 경북 영주에 철탄산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청송 양수 발전소 댐. 그리고 포항이 유명한 뭐 호미곶이 안에. 네. 경북 예천의 흑응산. 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거의 뭐 비오다게 압축으로 지금 압축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퇴근길에 길이 미끄러워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출근길, 퇴근길 다 그런가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어디를 잠깐 갔다 왔는데 비가 날리던데 그래서 길이 약간 물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오늘 낮까지는 평년 기온보다는 높아서 비가 왔죠. 네, 이 비가 바로 얼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제 웅덩이 같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빗물이 고여서 밤사이 떨어지는 기온에 의해서 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블랙 아이스가 또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퇴근길은 괜찮겠지만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에 이 웅덩이에 갇혀있는 이 물이 얼어서 또 빙판길이 우려되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특히 아침에 해보로 저기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특히 그쪽 지역이 많이 얼고 기온이 또 많이 떨어지고 하는 지역인데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정주희 기상캐스터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1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벌써요? 네.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딱 감기가 저는 감기가 아니라 지금 만성 비염이 네,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마다 감기 걸렸냐고 하시는데 요즘 워낙 많아서 이비인후과를 가도 답이 없어요. 그냥 이 식염수로 오디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정이 있으신데도 저희 팔보채를 위해서 달려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한번 인연을 맺으신 분들께 무례를 볼 수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요.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텐션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네네. 다음에 출연하실 때까지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텐션 감별사로. 아니 왜 보통 이제 뭐 우리도 비오다 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팔보채는 뭐 없나요? 네. 팔보채 이거 있긴 있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네. 빨리 끊으라고 손 선배가. 네, 지금까지 정주희 기상캐스터 날씨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연말이라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고 2020년부터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저희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 모셔서 수면 시간과 뭐 또 암과 이런 관계들 또 내년 건강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며칠 전에 리포트를 봤어요. 리포트 짧게 나갔었는데 잠깐 플레이를 해주실까요? 네. 이때 당시 리포트 내용이 뭐 10년 사이에 암이 늘어났는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 암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암 환자 통계를 분석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해 발표한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를 했어요. 참 왜 이미 예정된 건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엠바고를 딱 설정했는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올해도 발표를 했는데 10월 24일 날 올해 발표한 것은 2017년 통계를 2017년? 분석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2018년, 2019년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17년 통계는 상당히 업데이트된 겁니다. 만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2013년, 빨라봐야 2014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건강보험 그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용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통계도 빨리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빨리 나오는데요. 네. 이번 올해 통계에서는 이제 지난해와 좀 다르게 과거 10년 새 변화들을 한번 이제 분석해 봤는데 의미 있었던 게 갑상선암은 우리 이제 갑상선암 막 많다는 건 아잖아요. 근데 갑상선암은 2000년대 초반 급증하던 것이 저기 지금 나오네요. 네, 저거죠. 최근에 갑상선 논란이 있으면서 확 줄었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유방, 위, 대장, 갑상선, 폐 여성의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암인데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유방암이 1999년서부터 2011년까지 의미 있게 증가하죠. 그리고 나머지 대장, 폐, 위 물론 폐암은 여성에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폐암도 되게 잘 봐야 되는 암이긴 하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유방암이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했던 보라색 선이 거죠. 보라색으로 붉게 표현된 선이죠. 그래서 유방암이 그랬다. 그 다음에 남성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남성 플레이해 주시면 다음에 남성암이 나오죠. 네, 남성은요? 남성암도 딱 보면 1위는 위암입니다. 근데 위암을 보면 줄었죠. 줄었네요. 대장도 늘다가 2000년대 한 뭐 중반 이후부터 줄고 있죠. 간도 줄고 있고요. 근데 전립선암 보면 저 밑에서 시작해서 의미 있게 계속 들어갔죠. 원래 99년도에는 전립선암이 한 9위 정도 했던 암인데 지금 5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암의 10년 추계를 보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은 전립선암이 가장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왜 다른 암들도 다 무서운 암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원래 서양에서는 계속 압도적인 뭐 1위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 암이다. 근데 1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구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장암, 위암 왜 증가하냐 할 때 서구적인 식생활 습관, 대장암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저 대장암이 근데 서구적인 패턴으로 증가하다 최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립선암, 유방암도 과연 서구적인 패턴으로 서구적인 식생활 패턴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이 복합해서 어떤 이런 결과들을 도출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 뭘 딱딱 집어서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다, 서구화된 뭐 우리 생활 습관의 변화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최근에 가장 원인으로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요. 유방암은 일찍이 세계보건기구가 야간 빛을 발암물질로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됐던 게 유방암입니다. 왜냐하면 3교대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야간 당직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하면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한 것이 쌓이면 유방암 확률을 한 7% 정도 올린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미국은 대규모로 간호사의 이런 건강검진 이 자료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데 그 대규모 연구에서 그게 밝혀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간 빛이라는 건 뭐냐면 야간 빛이 왜 발암물질이냐? 빛이 아니라 야간 빛이죠. 만약 빛이 발암물질이라면 낮에도 발암물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빛 자체가 아니라 야간의 빛이 무언가를 방해하는 것일 거다. 야간의 빛이 무언가를 방해하냐면 우리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암 발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야간 빛이 멜라토닌을 분비를 방해하니까 이것이 유방암의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거죠. 인정을 했어요. 세계보건. 인정을 했습니다. 야간 빛이라는 건 그럼 밤에 쏘이는 빛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낮에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낮에는 빛을 많이 쬐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근데 밤에는 빛을 최대한 적게. 그러니까
우리 자연 야생동물처럼 우리 캠핑 갔을 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게 멜라토닌 분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아무튼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저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의약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약간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밤에 빛을 많이 봤다, 그러면 그런 멜라토닌이 있는 약을 먹었을 경우에, 그런 보조제를 먹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조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비타민 C, 연구가 잘 되어 있는 비타민 C로 얘기를 할게요. 비타민 C 보조제는 비타민 C 자연 상태의 비타민 C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뽑아서 만든 겁니다. 정말 90%의 핵심 성분이에요, 보조제가. 그런데 사과에 있는 비타민 C와 원래 있는 보조제로 있는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해 봤는데 2000년대 초반 2001년도에 세계적 권위의 NEJM이라는 논문에 직접 실렸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몇 배 차이 나냐면 263배 차이가 납니다. 먹는 거는 사실상 똑같이 만들었다고 만들어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지만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비타민 C와는 이렇게 보조제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비타민 D도 그렇죠. 음식에 있는 비타민 D와 우리가 그걸 추출해내서 인공적으로 하는 비타민 D는 효과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연구돼 있는데 그런 것에서 맞춰 보면 멜라토닌도 비슷할 것이다. 근데 멜라토닌은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어요. 근데 미로 짐작하건대 잠으로 유도되는 멜라토닌과 실제로 멜라토닌 성분으로 이게 뽑아낸 것, 인공으로 뽑아낸 것은 분명히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거지. 잠을 자지 않고 멜라토닌 보조제로 우리가 수면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느냐? 대부분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남성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2017년도에 미국 암학회가 발표를 했는데 아까 그 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그 CG로. 그렇죠. 저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멜라토닌과 전립선암의 이 관계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현대의학이. 근데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발표하는 것은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금기와 같은 거거든요. 되게 망설였어요, 저때. 하지만 저때가 이제 미국 남성 한 50만 명의 대규모 자료여가지고 이 대규모 자료가 갖고 있는 이 가리키는 이 팩트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발표했던 그 미국 암학회장이 직접 현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수면 65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면을 6시간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전립선암 위험도가 29% 늘어갑니다. 1시간 차인데요? 예, 1시간 차인데. 많이 자야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정리해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저 82만 명, 50만 명, 그러니까 하여튼 50만 명, 수십만 명이 82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그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은 뭐냐면 멜라토닌이 여러 항암 효과, 그러니까 암을 보호하는, 암세포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마도 전립선암도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65세 이후 연령층에서는 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면과 전립선암이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65세 더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분석이니까 이제 추정이겠죠.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수면으로 일어나는 멜라토닌이 암에서 보호하는 효과는 65세 이후에서부터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는 조금 늦은 게 아니냐. 그 멜라토닌 효과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잠을 잘 자서 그 멜라토닌이 충분히 암을 보호하는 것은 65세 이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암세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그 추정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멜라토닌을 풍부하게 생산해내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숙면? 흔히 말하는 숙면 지금 이런 거. 가장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7시간 자면 되느냐? 혹은 더 많이 잘수록 좋으냐? 더 많이 잘수록 좋으냐? 불을 끄고 자야 돼?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죠. 일단 시간으로 먼저 시간만 국한해서 설명드리면 수면 시간을 줄이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란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연못이라고 한다면 그러시면 제가 드릴게요. 연못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깊은 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할게요. 연못이 있으면 연못의 가운데가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인데
바깥에서부터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 오는 게 이제 이렇게 요걸 보실래요? 이게 여기가 깊은 잠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네, 가운데가 깊은 잠이면 네. 이걸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수면 시간인데 근데 여기서 수면 시간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깊이 안 들어가죠. 그냥 중간에 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면 깊은 잠부터 줄어드는 게 당연히 우리가 연못을 헤엄치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현대의학 관점에서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자면서 깊은 잠만 잘 수 있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 비법이라는 책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건 이미 입증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은 확보해야 된다. 그게 몇 시간이에요? 8시간. 최소한 7시간. 8시간이 좋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 줄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30대, 40대, 50대 분은 8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근데 50대 이상부터는 뭐 7시간 정도까지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잠자는 시간만 이게 7시간 자면 다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코골이에요. 코골이. 코를 고는 분들은 잠은 오래 자요. 근데 그분들 이 EEG 검사, 뇌파 검사 해보면 다 옅은 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때 어떤 방해받는 요소가 있으면 잠을 오래 자더라도 깊이 잘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방해받지 않게 오래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질적인 문제, 내 수면을 방해하는 코골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코골이에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오래 자더라도 깊게 잘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오래 자는 게 깊게 자는 것과 되게 비례할 수 있다. 물론 근데 잠을 오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잠을 내가 8시간 잤는데 어제 한 3번, 4번 깼어. 이건 오래 잔 게 아니죠. 거의 오래 잔 게 아니죠. 그건 거의 안 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자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잠을 잘 못 자는 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내가 잘못 생활해서 그 수면 패턴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깨지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잠을 잘 자도록 온갖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 구조화되어 있는 게 깨진 거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이 실패한 게 한 번에 잘 잘 수 있는 것, 수면제잖아요, 대표적인. 수면제로 지금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없다. 불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현대의학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나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네? 패턴부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불면증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8시간 자라는 얘기는 솔직히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자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8시간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8시간을 잘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럼 최소한 8시간을 못 자는 환경이면 그러면 뭐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8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이 안 되는데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 뭐냐면 영양소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된 영양소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먹도록 한번 방법 알려달라. 이런 것과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제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자는 다음 질문은 수면 주기가 1시간 반이어서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자는 게 좋다. 뭐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얼추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건 제가 결정할 우리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정 기자의 질문에 제가 너무 냉정하게 결정하는데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정돼 있습니다. 제 몸에서 알아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수면 단계 처음에 얕은 잠서부터 깊은 잠 갔다가 다시 눈이 빨리 움직이는 꿈을 많이 꾼다고 알려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쭉쭉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걸 뭐 3번에서 4번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 주기를 일부러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잘 자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잘 자면 되는데 어느 게 제일 좋냐? 야생 시대로 캠핑을 가면 불과 이틀 만에 우리 무너졌던 그 수면 패턴이 회복이 됩니다.
캠핑. 그러니까 캠핑 가면 그렇겠죠. 불 켜서 자연으로 나가죠. 그렇죠. 해 지면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면 햇빛을 보고 해지면 바로 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틀 만에 패턴은 회복되고, 물론 그렇다고 깊은 잠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다시 우리가 다 깊은 잠을 자겠어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수면등처럼 이렇게 불 켜놓고 자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빛과 얘기를. 그러니까 수면등은 그러니까 아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수면등의 특징은 이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게 이제 밝은 불빛이거든요. 블루라이트하고 하는 블루라이트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파남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파남보가 이것이 에너지 파장이 길고 그리고 멜라토닌을 더 세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단 낫죠. 수면등이. 근데 무섭지만 않다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 자체도 이게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나의 수면을 방해하니까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자는 경우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수면등이 낫죠. 그건 이제 이해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무섭지만 않다면 아주 깜깜한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 작가님이 시간이 넘었다고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신데. 아니,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 조 기자님은 8시간씩 주무세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몰아자기를 몰아자기 효과 없다는데. 아니죠. 2시간 이내 내 평소의 수면 패턴을 2시간 이상 넘지 않는 상황에서 내 평소 자는 시간보다 2시간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을 자면 그래서 둘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연말 특집이라 조동찬 기자 모셔서 이제 암과 재밌어요. 수면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연초에 한번 조동찬 기자의 시간 될 때 다시 모셔서 잠에 관해서 건강한 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좀 급하게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오늘 12월 30일 18번째 순서였습니다. 저희가 조동찬 기자 얘기를 재밌게 듣느라고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오늘 또 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 급해지 선언? 안 돼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라서 쉬고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